K는 1부터 10까지. KAK는 36이라고 되어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AK 플러스 1은 7.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얘 구하라는 뭐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꼴이고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시그마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나면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한다. 시그마는 나열.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나면은 나열해라. 그래서 한번 나열해서 적어 볼게요. 얘는 1A1은 2A2 3A3 땡땡땡 해가지고 9A9 10A10을 나열한 거고 얘가 36이 될 거야. 오른쪽 거를 나열하면은 1부터 대입하면 1 A2인데 여기다 적을게. 2를 대입하면 2 A3 3 A4 8을 대입하면은 8 A9가 될 거고 9를 대입하면 마지막으로 9 A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나열한 것 뿐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식을 관찰해. 식을 관찰했었을 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딩가딩가 해갖고 A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식과 요 식을 뭐 하고 싶어요? 변변? 빼고 싶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빼면은 A1, A2, A3 딩딩딩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A9 여기서 여기 빼면은 A10 그래서 36에서 7을 빼서 몇이다? 29다. 그리고 답은 29야. 25번. 얘인데 두근을 알파엔 베탄이라고 한대. 두근이 알파엔 베타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갖고 81까지 자, 얘 값을 구해달래요. 됐죠? 이 문제가 좀 말린 친구들은 혹시나 어떤 풀이를 한 거냐면 우선은 뭐 유리화를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루트 알파 n 마이너스 루트 베타 n 위아래 곱했겠죠? 그러면 요 식은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갖고 81까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거니까 요렇게 쓸 거고 루트 알파 n 마이너스 루트 베타 n 이런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뭐가 나와요? 2n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뭐야? a분의 c 하면 뭐가 나옵니까? nm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거든? 원래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는 근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해서 구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의 공식을 쓰는 거고 근데 그 근의 합이나 뭐 곱이나 차를 구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저리 말하고 있었을 때 뭐야 저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라는 게 보였어야 된다고. 쟤를 인수분해 하면은 x-n x-n-1에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 인수분해 되는 걸 티낸 거야 일부러. 야 나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서 조금 계산적으로 말리지 마 이런 거라고. 따라서 근이 n이랑 근이
n-1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사실은 뭐 알파인을 작은 걸로 쓴다면은 n-1, 베타인을 큰 걸로 쓴다면은 n.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답내는 데는 지장이 없게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뺀 걸 쓰면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뭐 1분의라고 쓸 수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1분의, 여기서 아니잖아. 빼면은 마이너스 1분의, 그치? 이렇게 될 거고, 루트 n-1 빼기 루트 n, 뭐 이렇게 대입하면 돼. 근데 얘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그 습관처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말리는 친구들을 봤어.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 뭐라고 그러지? 잘 봐.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여유 없으면 백방 안 보여. 시간에 쫓기잖아? 여기서 막 이거 제곱해서 막 4 알파 베타 빼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말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알았죠?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마이너스 루트 n-1 플러스 루트 n으로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올라간 거야.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 플러스 루트 1 대입한 거야. 2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3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수학 이렇게 사라지니까 살고 죽었잖아. 죽이잖아. 그럼 그 뒤로 다 죽고 뭐라고? 땡땡땡 죽고 살아요. 마지막 81 대입하면 돼. 그럼 뭐야? 마이너스 루트 80 플러스 루트 81 돼가지고 얘가 죽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답은 뭐다? 0 쓸게. 그냥 빼기 0 더하기 9다. 인수분해가 되는 걸 다 써야 된다. 뭐 요 정도. 자, 이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거든. 첫째 항이 2인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잖아? 첫째 항이 2인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뭐 등차인지 등비인지 안 알려줬지? 뭔지 안 알려줬어. 그쵸? 그냥 각 항이 양수라고만 알려줬고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구하래. 그럼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꼴이니까 나열해야 되거든. 나열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문제들, 단독적으로 나열하는 문제들은 가운데 게 막 사라져. 가운데 걸 막 사라뜨리게 만들면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교대로 만드는 방법이 제일 대중적인 게 유리화, 이항분리야. 지난 시간에 배운.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루트가 없으니까 유리화 할 리는 없고, 이번에 이항분리 할 거야. 그냥 이항분리를 할 건데, 이항분리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할 거고, 여기 뒤에서 앞에 거 빼. 뒷덩어리에서 앞덩어리를 빼면은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은 SK 플러스 1 빼기 SK라고 쓸 거고, A의 K 플러스 1 뒷덩어리에서 앞덩어리 뺀 것분의 분자만 있으면 이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연습 되게 많이 했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가 세팅이라고.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그냥 S와 A의 관계, S와 A의 관계. 얘는 그냥 심장에 박아놔야 돼. 이게 이거다만 보이면 이 문제 끝이야. 보이세요? 1항부터 N 플러스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K 항까지 합을 빼면 저것만 남겠지. 삭삭. 그래서 이 식 이제 대입할 거야. K는 1부터 10까지 누구만 남았냐면 SK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았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입을 해. 그건 1 대입하면은 S1분의 1 빼기 S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 10 대입하면은 S10분의 1 빼기 S11분의 1인데, 야, 이거 내가 건방지게 다 안 적었거든? 완벽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잘 적어서 이거 날아가는 거 연습해. 여기까지 다 날아가. 알았지? 응? 남는 게 뭐냐면은
S1분의 1 빼기 S11분의 1인데 그게 문제에서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S1 구한 거지. 왜? 아, 얘가 S1이잖아. A1인 척 하고 있지만 S1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거기에 빼기 S11분의 1은 3분의 1이니까 요거 잘 계산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알았죠? 의미 있는 문제야. 그래서 S11분의 1은 넘기고 이렇게 넘겨.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았죠? 잘 계산해요. 답 1번이야. 그 27번 문제랑 살짝 비교해 보면은 뭘 비교해 볼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27번 문제랑 쭉 앞으로 잠깐만 가서 23번 문제 167쪽에 23번 문제 보면은 요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답률 3위까지 했던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치? 출제되고 난 뒤 몇 년간의 특훈을 통해서 애들이 거진다 맞추는 문제로 바뀌었어. 사실 이게 더 어렵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7번이. 근데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틀리면 안 된다, 27번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풀어봅시다. 그 A1은 그냥 수열이야. 뭔지 몰라. B1은 등차 수열이야. BN은.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는 걸 보니까 얘잖아. AN을 구해야 돼. AN을 구해야지 여기다 넣어서 답을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AN 구하기 위해서 여기 시그마 없애야 돼. 그래서 시그마를 없앤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N 대입한 거에서 N-1 대입한다라는, 이게 어렵다고 했어. 생각보다 SN에 비해서. N 대입한 거에서 N-1 대입한 걸 빼면 얘를 K를 뭘로 바뀐다? 시그마 없애면서 AN이라고 쓰고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2분의 1 N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에 N-1의 제곱,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Bn 플러스 1을 분의 AN은, 이게 중요해. 공부가 돼 있어야지 따라왔을 거라고. 얘는 그냥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그래서 계산하면은 N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아, 뭐야. 이거 왜 쓰는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됐죠? 근데 여기다 1을 넣어보잖아? 그럼 1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나오거든? 여기다도 1을 넣어보잖아? 2분의 1이 나오거든, 다시. 여기, 뭐야. 이거 2잖아. 다시. 여기다 1을 넣잖아? 넣으면 안 되는데 넣어보잖아. 2분의 1이 나와. 근데 여기다 1을 넣잖아? 그걸 S1이라고 그래. 여기다 1을 넣는 행동을 S1이라고 하거든? 1을 넣어보잖아. 2분의 1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랑 이랑 같지? 그때는 얘 뭘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거 역시 지난 시간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라면, 야, 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백방 첫 항부터 이루게 되어 있어. 그렇군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1항들 이용해야 되니까 A1 얘는 1 대입해. A1 나누기 B2는 2분의 1이야. 그지? 근데 A1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2를 넣어. 그러면은 B2는 뭐가 될 수 있어?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여기다 1 넣었어 그냥. 야 이상하면 말해. 표정들이 지금 다 틀렸는데 안 틀렸어? 1 넣으면 뭐야? A 그거 맞잖아. 그 올라가면은 B2는 4야. 근데 B1은 2라고 문제 나와 있거든. 근데 얘 등차래. 그러니까 Bn을 구해보면 Bn 2n이 돼. 2n. 그치? 2n인데 여기다 n 플러스 1만 넣어서 넣어. Bn 플러스 1은 n에다가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래 이렇게 될 거야. 때려 박아. 싹. 그러면은 an 나누기 2배의 n 플러스 1은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따라서 an은 양변에 얘를 곱해. 그러면 2배의 n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2분의 1일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집어넣고 싶은 센스 있지? 그럼 an은 몇이야? n 플러스 1에 2 집어넣으면은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구해야지 뭐 이제. 이걸 K로 바꾸면서 여기다 넣어.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얘를 K로 바꾸면서 넣으면은 K 플러스 1에 2K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될 거고 얘만 계산 잘하면 되고 전개해. 왜? 시그마는 곱골에 대한 공식이 없어. 다 전개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 2K 제곱. 자 이렇게 하면 2K 이렇게 하면 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1 요거지?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너 K.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마이너스 1. 굳이 이렇게 썼다. 됐죠? 마저 계산해. 2 곱하기 얘는 뭐야?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얘는 뭐야? 2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고 66이 사라뜨리고 110 15 될 거야. 됐지? 필기는 다 했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이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수도 있는 점화식이라고 하거든.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F터항, B포항, 앞항과 뒷항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뒷항들을 추론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성으로 발견해 나가는 건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즘 추세는 열심히 대입한다 문제야. 무슨지 알죠? 22번이나 15번에 나와. 어쩌다가 10몇 번에 나와서 한번 맞춰봐 그냥 줄게 이럴 때가 있고 대부분 22번, 15번에 나오는 게 주로 이뤘었어. 15번은 제대로 배웠지? 객관식면 마지막. 22번은 주관식면 마지막. 어디에 나올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또 친구들이 이건 풀 줄 알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이래서 절대 안 풀어. 잘 들어봐. 이 문제 알려주면 크게 막 논리적으로 막 힘들진 않아. 나 이거 비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30문제 푸는 동안 100분 동안 시간을 때려박을 거 아니야.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시간을 쓸 수 없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야. 이 문제에 쓸 시간이 없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야. 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 1년 안에. 지금 취지를 이해했니? 이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은 없어. 시간 무한정 주잖아? 그럼 뭐라도 해서 답을 내. 엄청나게 막 꼬아는 문제 아닌 이상이야. 나라에서 내는 문제는 답을 낸다니까?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 그게 뇌가 익히고 몸이 익히거든? 야,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문제를 풀다가 나왔네? 잠깐 패스. 이러고 막 풀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 무슨지 알지? 100문제 쓸 100분을 네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여기에 할당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거 썼는데 한 20분 때려 박았는데 못 풀었어 봐. 게임 오바야. 무슨지 알지? 그럴 바에야 딴 거 풀어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를 대부분 선택한다고. 내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한 2등급까지도 잘 안 써. 잘 안 풀어. 우선 딴 거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푸는 편인 것 같아. 3등급 정도는 이거 못 풀어. 근데 3등급한테 야 이거 풀어봐 하고 딱 던져주잖아. 한 문제만. 그러면 풀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문제를 풀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막 그런 건 그런 기술들이 없어. 열심히 풀면 되는데 열심히 풀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야, 이 문제는. 갔다 와. 가. 자, 우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은 하자고. 기본적인 점화식인데 기본적인 점화식이 뭐냐면 이런 거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일부러 별이라고 썼다. 숫자 별. 알았지? 얘는 뭐냐면은 공차가 별인 등차 수열이야.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라고 했어. a1은 3이래.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배우길 n에 1부터 대입해라 이렇게 배우지. 그럼 이거 a2는 뭐라고 될 거야? a1 더하기 2니까 얘가 3이니까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a2가 5라는 걸 알았어요. 야, 이걸 굳이 근데 계속 대입해야 돼? 두 번째 항은 a3인데 2는 거야, 2. a2 플러스 2인데 얘가 5니까 5 더하기는 7이네. a3는 뭐라는 걸 알았어? 7. 여러분 정도의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B4에 2를 더하면 F터가 튀어나옵니다. B4에 2를 더하면 F터가 튀어나옵니다. 자, 맞지? 그냥 지금 백방 등차 수열이야. 이런 계산 필요 없이. 그치? 대입한다가 제일 중요하지만 저 정도는 대입하지 않고 알아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공차가 별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 알아보겠네. 뭐겠어? AN 무슨 수열이겠어? 등차 수열이겠지? 등차 중앙을 쓴 거잖아, 내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연속된 세 항을 쓴 거고 가운데 거 2배 하면 왼쪽 오른쪽 거 더한 거라고 쓴 거잖아, 그치?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냈어. 다음 수열의 1반항을 구해라. 뭐 이러진 않겠지만 뭐 10항을 구해라 이러겠지.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 식인 거 보여? 내가 약간 변형했는데? 나의 뇌로는 이 정도밖에 변형을 못했지만 교수님은 더 많이 변형할 수도 있겠지. 양편이 2로 나눌 수도 있고. 무슨지 알지? 등등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얘가 등차 중앙인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공차가 뭐야? 6인 수열이네 갖고 A에는 6n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오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10항 구하라고 하면 30, 60에서 5 빼면 답이고. 뭐 이런 느낌이 알았지? an 플러스 1은 별 곱하기 an 이렇게 썼어. 그럼 B4에 별을 곱하면 F터가 나온대. 앞항에 별을 곱하면 F터가 나온대. 무슨 수열이야 저거? 공비가 별인, 또 불안해지는데 등비수열이야. 알았지? 공비가 별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다 느낌 오잖아 이제.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 중앙을 쓴 거니까 등비 수열이야. 가운데 거 제곱하면 니네 둘이 곱한 거랑 같다고. 한번 다시 해볼게. 이게 이래요. 이렇긴 해. 그래서 얘가 양분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세수가 등비수열 이루면 가운데 거 제곱하면은 왼쪽 오른쪽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등비중앙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 백방 등비수열이야. an이. 알았지? an이 등비수열이라는 문제니까 5번째 항은 10이고 7번째 항은 40이니까 7항은 5번째 항에 r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등비수열인 거 확정됐다니까. 그래서 얘는 40은 10 곱하기 r 제곱이고 r 제곱이 4야.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r은 2라고 세팅될 거 아니야. 그래서 an은 첫 항 몇이야? 모르는구나. a1 r에 n-1 주고 이러면 돼. 근데 5항이 10이니까 5를 넣어. a5는 a1 곱하기 2의 4승이 10이 나오는 거니까 a1 구했지? a1은 몇이야? 16분의 10이야. 될 거야. 그치? a1이 16분의 10이야. 따라서 an은 약분하면 8분의 5. 2에 n-1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맞지? 다들?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풀어볼게 이건. 봐봐. 야 진짜 이 문제 내가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겠죠? 진짜 되지 이 정도는? 야 저걸 막 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잖아. 그냥 충분히 이해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얘가 B4에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만 F터가 계속 나오는 규칙성을 가진 애래. 공비가 뭐라는 수열이야? 마이너스가 2인 등비 수열이라는 게 이거 1대입, 2대입, 3대입, 4대입, 5대입, 6대입, 7대입 해서 알아내면은 조금 슬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얘는 A1은 그 A1에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왜? 두 번째 항은 이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넘어가면은 3A1은 몇이야? 3이니까 A1은 1. 뭐 요런 게 옛날에 나왔다고. 이것도 옛날 문제야 이미. 그럼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의 9번째 항이니까 1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2의 8승만 잘 알면은 문제없이 해결되는 단편적인 예구. 알았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2번 문제, 3번 문제야. 2번 문제, 3번 문제를 작년에 진짜 많이 배웠을 텐데 수능엔 안 나왔어?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쉽시다. 지금까지 못 풀었어도 좋고 어느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 나도 답을 다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 한번 봐봐. 보면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1이던가 an을 반띵하던가, 그러니까 b4를 반띵하던가 거기다 1을 더하던 건데 홀수면 1을 더할 거고 짝수면 2로 나누세요 라는 얘기야 그냥. 알았지? 근데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의 합은 몇이다? 40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A1, A2, A3, A4까지 한번 추론을 해보고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랑 더해서 40이다 계산하면 돼. 알았죠? 근데 첫째 항에서 둘째 항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이자 시작은 홀수일 때, 두 번째 짝수일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 저 첫 장을 2n, 2n-1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 알았지? 그건 네 마음인 거고. 어쨌든 홀수다,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였다고 친다면 이걸 했는지를 본인이 판단해 보라고. 지금 본인의 풀이 중에서 저 핑크색이 되어 있으면 우선 다행인 거야. 홀수다 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1 더하는 거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러면서 홀수에다 1을 더하면 짝수가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짝수야. 얘는 짝수니까 무조건 뭘로 나눌 거야? 2로 나누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2분의 a 더하기 1이 될 거야.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근데 짝수는 2로 나눈다고 짝수일지 홀수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여기서 용기 있게 얘가 홀수일 때랑 얘가 뭐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눌 수만 있으면 돼. 알았죠? 얘가 만약에 홀수였다면 여기다 뭐 더할 거야? 1을 더할 거고, 얘가 만약 짝수였다면 뭘로 나눌 거야? 2로 나누겠지? 그래서 4분의 a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되겠지요? 근데 둘째 항이랑 넷째 항이랑 더했더니만 40이 나온대.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할 거야. a2 더하기 a40을 한번 해볼 건데, a4를 해볼 건데, a2는 a 더하기 1이라고 문제 나와 있고, a4는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40이 나와야 한대. 이해하시죠? 요거 하는 거야. 니랑 더하는 중이야. 지금 체크하는 중이야.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2a 더하기 2a 더하기 1 2를 곱한 것 뿐이야. 80 이렇게 될 거고, 너랑 계산하면은 3a가 될 거고 75가 되겠네. 그쵸? 그럼 a는 몇이라고 될 거야? 3, 2, 6, 3, 5, 15, 25야. 이 25가 핑크색 부분. 홀수가 맞는지 체크. 괜찮지? 그리고 검토. 얘가 여기 대입했을 때 홀수인지 확인해야 돼. 왜냐면은 네가 이 숫자가 홀수라는 가정하에 여기로 올라온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25를 한번 대입해 볼게. 25를 대입하면 26이 될 거고, 26을 2로 나누면 13이지. 13은 홀수야, 짝수야? 홀수였으니까 얘는 문제 없음 이러고 이 첫 장을 답으로 하면 돼. 하나는. 한 번 더 할게. 이 밑에 건 당신이 해서 답 내라는 거야. 얘랑 얘를 더할 거야. 그러면은 a 더하기 1이랑 누구랑 더할 거야? 4분의 a 더하기 1을 할 건데 그게 몇이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돼. 양변에 4를 곱해. 그러면 4a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1은 160. 그럼 5a는 155라고 너가 나보다 잘할 거고, 5, 35, 1 이렇게 될 거야. a가 31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토는 해야 돼. 여기 핑크색 부분 홀수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했는데 31을 대입했어. 32가 될 건데 31을 2로 나누면 짝수 맞지?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되면 돼. 이해는 됐지? 그러니까 너의 흐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하라고. 왜냐면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다 알고 있고, 결국 실수는 뭘 하나 놓쳤냐, 뭘 하나 더 했냐, 뭘 하나 제끼지 못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네모라고 치는 가정에 여기 생략된 가정 뭐라고? 체크. 말로만 했잖아 지금. 체크. 답이 될 수 있는지 체크. 뭐야 이거 이상한데? 체크. 이 체크는? 체크. 이렇게 될 거 알았죠?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답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있으면 돼. 됐죠? 그래서 복습할 때 짝수도 해봐.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다시 해줄게. 네 거를 내가 못 따라가. 뭐냐면 선생님 저의 방법은 어디서 틀렸나요? 하면서 짝수를 막 보여준다고 해도 나도 어질어질해. 네 거 보면서.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안 돼서 도전한 형식만 가지고 나한테 와. 잘했다 얘야 이러면서 개별 과외 해줄게. 노가다 뛰는 거. 알았지? 복습할 때 꼭 해봐. 복습 시 도전. 필기하시고 바로 3번 풀 거야. 다 지우고 가야 돼. 길수가 있어서.
아, 답은 1번이 나오거든. 172가 나와야 되거든. 지울게. 필기했을 테니까. 그 3번 문제는 2번 문제랑 비교해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2개 배치해 놓은 거거든. 흐름이 완전 똑같거든. A1들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건 맞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3번 문제는 조건이 뒤쪽에 있어, 뒤쪽. 2번 문제는 조건이 좀 앞쪽에 있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근데 그걸 네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무슨 소리냐면 6번째 항과 7번째 항의 조건이 저 뒤에 있다고. 문제는 흐름이 똑같잖아. 지워도 되지. 그래서 이 문제를 2번처럼 풀 수 있어. 2번처럼 풀 수 있어.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죠? A1이 홀수일 때, A1이 짝수일 때 이러면서 시작했고 주르르르륵 돼갖고 6번째 항과 7번째 항이 몇 나오는 거 찾으면 돼? 3 나오는 거 찾으면 돼. 이해는 하지? 2번처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얘가 나는 좀 뒤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좀 뒤쪽에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6번째 항과 7번째 항으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6번째 항과 7번째 항. 무슨 소리냐면은 6번째 항이 홀수였을 때가 있을 거고 짝수였을 때가 있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7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홀수였다면 여기 뭐라고 할 거냐면 2에 A의 6승 이렇게 갔겠지. 홀수였다면. 그치? 6번째 항이 홀수였다면 짝수였다면 홀수였다면 이렇게 계산됐을 거야. 윗라인 탈 거라고. 7번째 항 구할 때. 근데 니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대? 3이 나와야 된대. 되고 있지? 너 나만 하고 있어? 얘가 홀수였다면 여기에 2에 A의 6승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A의 6이랑 2에 A의 6승을 더한 게 3이 나와야 된다고. 따라왔습니까? 근데 이게 3이 나오는 홀수를 찾아야 되는데 1, 3, 5, 7, 9 이렇게 진행되는 숫자 중에서 A6은 1밖에 없어. 따라왔어요. 그리고 얘가 짝수였다고 한다면 이게 짝수야. A6이 짝수였다고 한다면 반띵할 거잖아. 그럼 A7은 뭐가 될 거야? 2분의 A6이라고 할 거잖아. 근데 이 둘을 더하는 게 무조건 3이어야 된다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A6 더하기 2분의 A6이 3이어야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를 곱한 거야. 3A6은 6이니까 A6은 뭐다? 2다. 즉 A6이 2라는 것과 A6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됐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도 네가 그걸 개인적으로는 뒤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조건부터 먼저 접근할 수도 있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건 상황마다 네가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속상하군요. 맞아.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이게 좀 어려워. 지금 어떻게 썼어? 6번째 항부터 첫 항까지 거꾸로 썼지. 그래서 야, 얘가 1과 2라는 건 결정되어진 거야. 그래서 6번째 항이 1이라는 것과 2라는 건 네가 확정 지은 거거든. 둘 중에 하나인 건 확정 지은 거거든.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첫 항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고 첫 항까지 진행할 거야. 근데 저 위에 있는 식 있지. 일반적으로 F터는 뒷항은 무슨 앞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뒷항을 구하기 좋은 식이라고 그래. AN 플러스 1은 이라고 정리가 돼 있잖아. 교과서에서 배우길.
다 저런 꼴로 되어 있어, 교과석에.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을 전환해서 이걸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AN은 이라고 쓰면 양변에 2를 곱하면 2A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밑에 부분부터 좀 써줬거든? 밑에 부분 뭘 써준 거냐면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을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AN은 2AN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AN을 주인공으로 쓴 거야. 별 내용 아니야. 윗라인 다시 한번 봐볼까? 아니, 윗라인을 써보면은 AN 플러스 1은 2배 AN인데 여기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잖아?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에 AN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얘는 AN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치? 맞아랑 끝이랑 똑같은 말이었어. 그래서 AN이 얘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래서 로그 2에 A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건 AN은 홀수일 때야. 바뀌는 건 없어. 이렇게 됐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사실은 완전 똑같은 식인데 위의 식은 뒷항을 구하기 좋은 식, 애프터를 구하기 좋은 식, 아래 식은 before, 앞에 항을 구하기 좋은 식이야. 왜? 내 영어 발음 비웃은 거야 지금? before? 어떻게 하는 건데? 들려주세요. 비포 들려주세요. 내 비포에 비웃은 것 같은데? 나의 자격지심이야 그냥? 웃을 부분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포인트가? 됐죠? 이게 뒷항을 구하기 좋은 식이 앞에 합항을 구하기 좋은 식인데 이 앞항을 구하기 좋은 식이 조금 헷갈리거든? 그래서 잘 따라와봐. 연습을 같이 해줄게. 이거 자, 시작할게. 뭐냐면 이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앞항을 구할 수 있어. 다시 1을 여기 아니면 여기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 싹 대입을 할 건데 저 위에다 대입하면은 로그 2의 1일 건데 이거 0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치? 근데 이게 나온 식이거든 지금. 5번째 항이 나온 거야. 1을 대입했는데. 근데 이게 AN이랑 비교해야 되지. AN. 비포가 홀수인지 체크해야 되거든. 얘가 홀수인지 체크를 했는데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니까 버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조건이 위배돼. 헷갈렸는데요? 아니야. 다시 해볼게. 1을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앞에 항이 나온다고. 그럼 2 곱하기 1은 뭐야?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2가 살아남는지 살아남지 않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2가 짝수인지 체크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살아남아. 기회를 놓쳤어도 돼. 다시 또 할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거를 저 항에 대입하면은 앞항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 2를 대입해 볼게. 여기다가 2야 이렇게 하고 대입하면 로그 2의 2는 뭐야? 1이라고 될 거 아니야. 동의하시죠? 그치? 로그 2의 2는 1이잖아. 근데 얘가 홀수인지 체크해야 된다고. 홀수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2를 이 밑에다 대입하라고 그냥. 그러면 율곡 2는 뭐야? 4 이렇게 될 거잖아. 4인데 짝수인지만 확인하라고 4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딱 해. 1을 대입해. 위에다가. 0이네. 자연수에 대해서니까 안 돼. 1을 여기다가 대입해. 2네. 짝수니까 오케이. 넌 살아남아. 이렇게 되는 거야. 4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4야. 4. 그 로그 2의 4는 몇이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야. 2라고 하지. 근데 왜? 홀수가 아니고 짝수잖아. 그 죽는 거야. 이해하지? 됐지? 그 다음에 4를 대입해. 4 대입하면 뭐야? 2, 4, 8. 짝이야, 홀이야? 짝.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돼, 지금. 야, 이거 지금, 야, 더 해주긴 할 건데 더 해줘봤자 무의미한 거 알지? 나 똑같은 행동 계속 할 거야. 무슨지 알지? 근데 이게 약간 헷갈려. 뭐냐면은 이것도 잘 안 되는 판인데 거꾸로 생각하라고? 전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 한 번만 연습하면 돼. 죽음을 무릅쓰고. 알았지?
야, 이게 얼마나 편한 방법인데 생각해봐. 그동안의 기출문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A1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진짜 많을 거야. 한 3년치만 봐봐. 그냥 다 A1이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당기기 방향성이 되게 많이 쓰여. 되게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이거 뭐라고 역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작년에 제자들한테도 앞으로 당기기라고 알려줬거든? 그래도 지네끼리 저 역추적이 잘 안 돼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래? 너넨 역추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근데 나는 앞으로 당기기가 좋은데 얼마나 그래 죽었어? 8 가자. 8 저기다 넣어봐. 로그 2의 8은 몇이야? 3 홀수다. 살아남아. 8 저 밑에다 넣어봐. 2 8에 16 짝수다. 살아남아. 마지막이야. 이제 끝났어. 3 넣을게. 로그 2의 3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다. 죽어. 3 넣어. 2 3 6 짝수다. 살아남아. 그지? 16을 넣어. 로그 2의 16 몇이야? 4 어머 아쉽다. 죽어. 여기까지 살아났는데 왜? 홀수가 아니니까. 16에다 2 곱하면 32 짝수니까 살아남아. 그래서 A1은 6이랑 32가 1 라인에서 진행했을 때 살아남는 거야. 이해했지? 응? A6이 만약에 1이었다면 싹 해가지고 니네 둘이 살아남은 거야. 동의하시죠? 페르마가 죽을 때 이렇게 수학의 난제를 하고 죽었거든? 이 증명은 내가 했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러고 죽어서 수학에서 몇백 년 동안 난제로 있었어. 페르마의 정리라고. 그런 정리가 있거든? 공간이 없어. 이거는 니네가 해. 지금 해봐. 이거 별거 안 돼. 한번 해봐. 연습 삼아. 이것만 풀게. 아까 전에 1번 문제, 2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나눠줬잖아. 이건 지금 체크해줄게. 빨리 해봐. 안 된 사람 지금 질문해. 이거 안 되면 계속 안 된다. 야, 생각을 해봐. 어떤 선생님이 얘야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단다라고 계속 하겠어. 한 번만 해주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이번 수능을 여러분 본 세대니까 안 중요하진 않아. 알았지? 이게 뭐냐면은 도미노라고 생각하면 돼. 그 도미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둘만 만족시키잖아? 저 둘만 만족시키면은 어떤 명제라 하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명제라고 그래. 명제 F에는 참이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그래. 알았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쓰면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도미노에 빗대서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가 첫 번째 줄이야. 지금 도미노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팍 발로 찼어. 그럼 얘가 쓰러질 거 아니야. 그게 가정이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야. 이해는 했지? 그치?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K번째 도미노가 네가 쓰러진다면 이게 쓰러진다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쓰러질 거예요로만 보이면 돼. 다시 얘를 쓰러뜨렸을 때 얘가 툭 건드려서 얘도 같이 쓰러진다면 그 뒤로는 걱정할 거 없이 모든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야. 더 편하게 생각해주면은 도미노를 내가 만들어놨어. 내가 예술작품 하나 되게 멋있게 만들어놨어. 근데 다은이가 갑자기 질문이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야. 내가 도미노를 막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막 여기서 막 지금 한 하루 일주일 내내 만들어놨어. 막. 근데 여기 잠깐 문을 딱 열고 다은이가 딱 들어오더니만 선생님 질문이 이랬는데 오지마! 이랬는데 얘가 말을 안 듣고 기꺼이 넘어서 올려다가 툭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죽지.
나의 일주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 깨닫는 거지. 근데 방금 전에 은영이가 망해요 이랬던 이유는 정다움을 믿은 거잖아. 정다움이란 사람은 이 도미노를 완벽하게 구축해냈겠지라고 암암리에 믿은 거야. 맞잖아. 정다움이 허술했잖아. 정다움이 허술했으면은 다은이가 툭 건드렸는데 니 쓰러지고 니 쓰러지고 니 쓰러지고 끝. 나도 깜짝 놀라. 뭐야 내 도미노. 이럴 거 아니야. 다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어 다. 이게 뭐냐면은 정다움이 세운 도미노가 완벽한 구성을 이루고 있더라면 인 거야. 저게 뭐냐면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를 무조건 건드려줄 거라는 믿음이야. 니만 쓰러지면 얘 안 건드려지잖아. 얘 K번째 거만 그냥 쓰러지면 얘를 안 건드리고 쓰러뜨리잖아? 그럼 다 쓰러질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그 다음 게 무조건 쓰러질 거니? 라는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 들어와서 첫 번째 도미노 탁 건드리면은 첫 번째가 두 번째 거 쓰러뜨릴 거고 두 번째가 세 번째 거 쓰러뜨릴 거고 세 번째가 네 번째 거 쓰러뜨릴 거고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될 거예요 이거야.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방법이야. 이해는 했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센스를 말하자면은 만약에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러니까 명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n이 2 이상인 자연수. 그러면 그때는 2가 첫 번째 도미노인 건지 이해하지? 2를 대입하는 게. 거기에 1은 대입할 수 없잖아. 내가 말하는 이 F1은 제일 작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값이야. 뭐 그 정도의 센스는 갖고 있으라고. 증명을 해볼게.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어렵지 않잖아. 도미노야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교과서에서 실제로 이거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라고 해놓고서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에 미루어 놓는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게 뭐냐면은 수학적 귀납법을 배운 다음에 저걸 증명을 하는 거야. 지금 얘를 증명해 볼 거야. 지금 시그마 K제곱 공식이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됐지?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 n이 1일 때 한번 해볼 거야. n이 1일 때를 해보면은 좌변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좌변은 여기에 n이 1인 거니까 1제곱만 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우변은 야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증명 몇 개 안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귀납법이라는 증명법 알았지? 우변은 여기다 읽는 거니까 뭐라고 쓸 거야?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이거 1이네.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지? n은 1일 때 성립함이야. 이거를 도미노로 표현하면 첫 번째 도미노는 쓰러졌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네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은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데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를 무조건 건드려서 쓰러질 거예요. 만 보이면 돼. 알았지? 그러면 첫 번째 게 쓰러졌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쓰러질 거고 두 번째 게 쓰러지니까 세 번째 것도 쓰러질 거고 계속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아도 돼. 다 쓰러지겠네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번째 로스는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거예요. 이건 이제 결정된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명제에서는 지금 얘는 성립하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 거야. 됐지? 네가 보여야 될 건 뭐야?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으니까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를 보이는 거야. 만약에 쓰러지면은 참인 거고 쓰러지지 않으면은 망한 거야. 이해는 했지?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보임을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1번째 거를 써놔. 봐봐.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쓰는 건 사실은 보여주지 않아. 문제는 표현 안 되어 있어. 네가 봐야 되거든. 내가 굳이 쓰고 있다. 지금 n 대신에 k 플러스 1 넣고 있는 거야. n 대신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넣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겠지.
2k 플러스 2에다 1 더하면 3이잖아. 맞지? 지금 이 파란색 요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라고 심장에 박아야 돼. 이거는 그 누구도 적어주지 않아. 네 뇌 속에 있는 거야 지금. 띵. 근데 난 적는 편이야. 알았지? 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양변에 네모를 하면이라는 행동이 보여. 문제의 대부분이 여기에 박스 뚫어 놓거든. 가나다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여기에 박스 하나 뚫어 놓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이 다음에 행동을 뭘 할 거니를 이 구름, 뇌 속에 있는 내용, 난 적어 놓는다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해야 돼. 생각해봐. 얜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얜 성립하는 식이고 네가 보고 싶은 건 얘야. 얘를 보면 참인 명제가 돼. 얘를 보지 못하면 거짓이 되거든. 근데 이 쓸 수 있는 식에서 얘를 만들고 싶어. 양변에 뭐 하고 싶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다야. 혹은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을 곱한다를 행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변을 얘처럼 만들던가 좌변을 얘처럼 만들던가라는 행동을 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다 무조건. 근데 얘가 되는 게 지금 편하니까 양변에 뭘 더하자고?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야. 왜? 뭐야? 그러면은 쓰면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당당당 하고 k제곱이라고 쓸 거고 여기 더하기 뭐라고 쓰겠습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얘는 6분의 흰색이 원래식이야. 원래식이야. 흰색이 원래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고 봤더니만 좌변은 이미 끝났어. 똑같아. 얘가 얘인 것만 보이면 돼. 그럼 그거를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통분만 하면 되지 뭐. 초딩도 한다는. 그래서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야 이거 이제 이게 계산력인데 또 전개하지 말고 우선 잠깐 이렇게 두는 게 좋지 않겠니? 정신건강에? 그치? 그런 다음에 통분되어 있으니까 묶어. k 플러스 1로. 그럼 k 플러스 1로 묶으면 전개하면 k에 2k 플러스 1이 될 거야. 따라옴? 얄랄랄라 하면은 뭐야 으악 하면 그냥 너야. 그지?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 6배에 k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야이 이렇게 하면 너야. 맞죠? 그래서 이제 얘 좀 전개해보자. 그러면 뭐라고 쓸 거냐면은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너네는 즐겁게 해. 알았지? 그래서 얘는 2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6k 그러면 2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겨. 너무 고생했다 이러고 마지막으로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2, 1 하고 야 6, 1이 아니고 6이지. 6 이렇게 할 거고 3, 2 이렇게. 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6분의 k 플러스 1 2k 얘부터 쓰자.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맞잖아. 2k 플러스 3 1k 플러스 2 그치? 이 순간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을 뿐인데 뭘 본 거야? 좌변과 우변이 쩌게 되는 거 봤지? 그치?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땅땅땅 하고 얘는 k 플러스 1일 때 성립.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주어진 저 명제는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야. 멋진 방법 아니에요? 대단한 방법 아니야, 그지? 그러면 너가 계속해서 1대입, 2대입, 3대입, 4대입, 5대입, 6대입, 7대입, 100대입, 101대입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대입하지 않고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별로 감흥이 없나 보네. 대단한 증명 방법인데 이거는. 그치? 답이 맞았는지 체크해봐. 자, 봐봐. 뭐냐면은 이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지같이 생긴 수열의 합을 구해보면 얘가 나온대. 증명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았지? 간다. 그래서 첫 번째 n은 1일 때를 해볼 거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봐보자고. 여길 좌변이라고 하거든. 좌변은 여기다 1을 넣은 거니까 그냥 A1을 말하겠네. A1은 여기다 1을 넣은 거야. 1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에 2 빼기 1 곱하기 2에 0승 플러스 0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여기다 1 넣은 거야. 여기다 1.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3이야 3. 우변도 계산을 해볼게. 그 우변은 여기가 우변이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냥 저기다 1 넣으면 돼. 여기다 1 넣으면은 2에 1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러면 4에서 1을 뺀 거니까 3. 같네. 증명 끝이야. 그게 뭐 당연하다라고 나와있지. 3은 3이다라고. 근데 배운 대로 한번 써보고 보자고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순간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공간이거든. 대부분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하자고. 그 문제는 m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냥 난 k라고 할게. 알았지?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얘가 성립하는 거야. 아, n은 k일 때라고 안 한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크크가 있어서 그러네. 그래서 얘를 문제처럼 바꿀게요. m일 때라고 할게요. 바로 태세 전환. 그래갖고 k는 1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m까지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똑같은 식 n을 m으로만 바꾸면 돼. 똑같은 식 n을 m으로만 바꾸면 돼. 얘는 성립하는 거야 이제. 야, 태클을 걸지마. 쟤는 그냥 성립해. 저 도미노는 쓰러졌어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다고. 얜 게임 끝났어 이미. 그럼 이제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네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구름 나는 얘를 꼭 쓰는 편이라고. 요거 n이 뭐일 때? n 플러스 1일 때를 써볼게. 그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고 있는 거야.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이면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천지 차이라니까. 목표를 사람들이 흔히 어른들이 야 꿈을 가져라 이런 말이 뭐냐면은 너가 꿈이 있잖아? 그 꿈을 향해 달려갈 거라서 꿈에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으면은 그게 허황된 꿈이든 뭐 낮은 목표든 어쨌든 뭔가 목표가 있으면은 그곳을 향해 달려갈 거니까 좀 더 빠르게 도달할 거라고. 적어놓으라고 목표를. 그러면 얘랑 얘랑의 차이를 보잖아? 생각을 해봐. 야 우변을 이걸로 만든다라는 거 거의 장난 아닌 계산을 행하는 행동이잖아. 근데 좌변이 얘가 되는 건 쉽지 않아. 좌변이 얘가 되는 건 둘의 차이는 1항부터 m항까지 합이고 아래 건 1항부터 m 플러스 1항까지 합이니까 m 플러스 1항만 더해주면 되잖아. 좌변에. 그래서 위 쓸 수 있는 정해진 식에 a m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여기다 뭘 더할 거라고? a m 플러스 1을 더하면 야 이제 공부 적당히 했으니까 얘가 얘인 건 알지. 사실 좌변은 끝난 거야. 맞지? 좌변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더한 거야. 흰색에다가. 그러니까 2에 m에 m 더하기 1 마이너스 m 더하기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승에 누굴 더한다고? a m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야. 동의하시죠? 맞지? 근데
이게 아마 박스로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근데 그걸 펼쳐 쓰겠지, 저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돼. 뭐야, 그러면은. 2에 2n 플러스 2 빼기 1 곱하기 2에 m 플러스 1 곱하기 m 더하기 m 2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박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론을 하는데 한번 보자고, 나도 이제. 대놓고 아닌가 보구나. 보자. 아니, 글잖아. 그렇게 해놨네. 그치? 여기 안에 박스가 숨어있네. 그치? 이렇게 더했는데 이제 가를 찾아가자. 이거에다가 여기 있고 거기 더하기 밑으로 내려갔어. 이게 적혀있고, 야, 이게 가야. 진짜잖아. 이게 가잖아. 이게 가야 문제에서 이게 가. 가 찾기가 이렇게 힘들 일이야? 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은 fm이라고 돼 있으니까 f3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다 3 넣으면 돼. 그래서 3 넣자 미리. 2에 4 곱하기 3 이게 답이야. 가에 들어갈 식. 이해는 했지? 근데 야,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 가 곱하기 나 빼기 2에 m 더하기 2 곱하기 초기로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 봐봐. 응. 영어에서만 스킬 쓰지 말고 우리도 스킬 써볼까? 생각을 해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얘는 으악인데 여기 가 빵꾸 나 있고, 그게 가 곱하기 나에다가 이건데 그게 이거래. 맞지? 근데 가가 뭔 줄 구했잖아. 가가 뭐라고 구해놨어 지금? 가가 요거라고 구해놨으니까 쓰자고. 2에 m 플러스 1 곱하기 m인 거잖아. 이게 지금 가거든. 그리고 여기 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게 너래. 그래서 나는 윗식이랑 아래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에는 너무 식이 기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거 확실하잖아.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슈퍼 기술들을 이용해서 다 이항하고 나눌 거야. 알았지? 나 구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항해.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2에 m 플러스 1 곱하기 m승에 뭐라고 될 거야? 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그치? 넘기면은 2에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에 마이너스 m 더하기 2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와 진짜 이건데 빼기가 넘어갔네. 더하기로 바뀌어야 되겠네.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2에 뭐라고 쓸 수 있어? 2에 마이너스 m승 이거지. 별일 없지? 됐지? 그리고 나는 2에, 야 이거 정리할 필요가 없지? 잠깐 너라고 쓸게. 이해하니? 내 지수 법칙 안 써도 봐줄 거지? 야, 이게 나누면 나잖아. 그렇지? 근데 나식을 뭐라고 한대, 문제? GM이라고 하는데 GM에 뭘 넣는데? 7을 넣는데 7. 이걸 G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를 넣을 거래? 7을 넣을 거래. 그러면은 나는 G7을 구할 거면 M에다 다 7대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2에 8 곱하기 7 짝 긋고. 잘했지? 여기다 이제 7 넣을 거라고. 그럼 뭐라고 쓸 거야? 2에 8 곱하기 9 빼기 7을 넣을 거라고. 9 2에 7을 넣을 거라고. 마이너스 8승 더하기 7을 넣을 거라고. 뭐야 숫자가 왜 이렇게 구려? 이렇게 될 거야. 2에 7을 넣을 거라고. 맞지? 마이너스 7승 다 이렇게.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게 답이요. 이해 됐지? 끔찍하네. 왜? 왜? 야, 틀렸으면 빨리 말해줬어야 돼. 어. 그냥 이게 2m 더하기 2승 마이너스 1 그거랑 저거랑 그냥 더하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라고? 이게 이거랑 이거 가 있는 가위? 네, 가가 있는 저 요식 거기랑 위에 거랑 이거를 네, 걔랑 더하면 나가 그냥 더하면 나가 쉽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같으니까 어디 네 말은 이거야? 이걸 묶으라는 거잖아 그냥. 그잖아.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시에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 흐름을 못 따라갔어. 그랬으면은 지금 윗줄과 아랫줄이 아예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나고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다은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요것과 가라는 식과 이거랑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저 식을 정리할 용기가 안 나서 얘랑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되게 장황하게 적어서 그렇지 그냥 이항하고 나누는 행동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이게 2의 마이너스 8승이거든? 그럼 얘가 사라져 그냥. 그렇잖아. 야 이게 더하기고 빼기니까 이게 마이너스 8승이니까 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2의 8, 9, 70이라고 쓸 거고 이건 2의 7, 8에 56이라고 쓸 거니까 얘는 당연히 끝났지. 2의 72에서 56 빼면 되는 거야. 6, 16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랑 4, 3, 12 얘랑 계산하고 답은 2의 4승 뭐 이렇게 되겠지 다. 나누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2의 4승이니까 16이야 답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야 나를 구하려면 이항을 한 다음에 나누면 되잖아 라고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계산할 때는 막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안 흘러가도 되니까 막 계산해서 해보면 된다고. 왼쪽 오른쪽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다 정도예요. 그럼 이 보고 싶다를 잠깐 지울게. 보고 싶다가 되게 중요한 건 난지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주어진 증명 과정을 이용하지 않고 혹은 주어진 과정을 이용하는데 이 식을 정리하고 싶었다. 이 식을 정리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얘랑 공통인수잖아. m에 m 플러스 1 m에 m 플러스 1 똑같으니까 얘를 묶으면 2에 m에 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1이라고 쓰면 너 나오는 거고 이미. 동의하시는 거 맞죠? 얘로 묶었으니까 얘를 그대로 써.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더하기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면은 야야야야야 너 으악 하면은 너야. 됐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m 더하기 1에 2에 마이너스 m승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도 지우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오른쪽 거 그대로 쓰면 더하기 m에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얘를 2분의 1이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1승을. 그래서 마이너스 1승아 절로 가버려.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얘가 2의 마이너스 m승, 2의 마이너스 m승 똑같으니까 계산이 되겠네. 통분이 돼서. 그래서 2의 마이너스 m승으로 묶어 제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m 요딱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게 2분의 마이너스 m이니까 2m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남는 식이 뭐냐면 2의 마이너스 m승에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 그냥 이거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얘가 얘야 얘. 그지?
2가 없어졌네? 내가 뭐 실수했나? 아, 통분하면 저거잖아. 2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거고, 요게 나야. 알았지? 그게 다은이가 말한 거야, 그냥.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정리를 하면 된다야.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스킬적인 측면이랑 원론적인 측면을 다 설명해 주는데 뭐냐면은 이런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박스가 뚫려져 있잖아. 전혀 모르겠다고 냅다 포기하지 말고 스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거면은 만약에 가학 박스가 있는데 위아래식을 봤는데 등호가 성립돼 있잖아. 근데 한 줄이 완벽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다 적당히 이항해서 나누면은 가라는 식을 구해낼 수 있어. 네가 증명은 못해도. 그게 스킬적인 측면이야. 네가 구하려고 하는 박스 쪽에 등식이 완벽하면은 그걸 구할 수 있다. 영어로 치면 위 문장이랑 아래 문장만 해석해서 가운데 잘 넣는 거잖아. 뭐 상하기 전개가 반전이 되면 however를 넣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냥.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다 증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치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방법이 그걸 그러니까 증명해 준 걸 거야, 그걸. 근데 눈으로 따라가면 잘 안 보이니까 나처럼 쓰는 경우를 나는 강추하는 편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증명했잖아. 그치? 내 스스로 증명하는 그 과정이 없잖아? 눈으로만 그 사람이 쓴 거 증명하잖아? 그러면 킬러 문제 돼. 나도 못 따라가. 진짜야. 뭐 그렇다고 내가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너는 너 스타일대로 풀어. 또 너는 너 스타일대로 풀려고 했더니만 이건 아니다 그러고 버리지 말고. 이제 마지막 5번. 수학 1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문제 유형. 부등식. 추가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예제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가 두산이 됐든 지약사가 됐든 뭐 등등등 미래인이 됐든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수학적 기납법 맨 마지막에 있는 부등식 대표 문항이야. 그래서 그걸로 설명해 주게. 됐지? 그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할 수도 있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때?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때? 0보다. 크지? 크지라고 했을 때 고개 끄덕이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알았지? 0의 제곱은 뭔데? 0이니까. 알았지? 에이 등호 하나로 쪼잔하게 이러지 말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다 저런 거 되게 섬세하게 보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알았지? 그리고 7이 커, 2가 커. 7이 커, 2가 커. 뭐야 이 바보들은. 야 7이 커, 2가 커. 7이 크잖아. 근데 7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야? 응? 야 근데 내가 진짜 웃긴 게 있었다. 7이 커, 2가 커 이렇게 물어봤어. 예를 들면 숫자만 달라졌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은영이가 7 이랬어. 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랬다? 그래갖고 내가 유나한테 물어. 유나 그래서 7이 커, 2가 커 이랬더니 2 이러는 애가 있더라. 뭔지 알아? 2가 더 크대. 지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렸어. 그거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대소판별은 뺀다야 뺀다. 7이 커, 2가 커라고 물어봤을 때 7에서 2를 뺐더니만 양수가 나오니까 7이 커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A랑 B랑 누가 크니? 라고 했었을 때 A에서 B를 빼서 양수가 나오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고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뭐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알았지? 그래서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계산적인 스킬은 뺀다야 뺀다. 선생님 전 직관적으로 와닿는데요. 그거는 7이니까 2니까지. 니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누가 큰지를 계산으로 승부 보고 싶으면 뭐 한다? 빼본다 빼본다. 그렇군요.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자. 자,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건데 제일 작은 자연수를 넣을 건데 얘는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2가 첫 번째 자연수야. 알았지? 왜 2를 넣으려 안 그럴 거지? 얘는 2를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하면은 좌변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1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1 더하기 2h 더하기 h제곱이 되겠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우변을 계산해 볼게. 우변을 계산을 해봤는데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1 더하기 n에다 2를 넣은 거니까 2h가 될 거야. 그러면은 좌변이 클까 우변이 클까라고 하면은 좌변이랑 우변이랑 비교했었을 때 얘 똘망똘망이 하나 있잖아. 흐흐가 있잖아. 흐흐. 근데 흐흐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는 h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흐흐 h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말로만 했는데 이해해?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h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양수야. 그래서 위에 게 무조건 더 커. 1 더하기 2h의 쥐돌만큼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 그래서 내가 뺀다를 쓰고 싶었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한 거야. 그 뺀다를. 그래서 좌가 누구보다 큰 거야? 우보다 큰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지. 뭐냐면 이제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거야. 이 안에는 성립한다고 가정하자야. 알았지? 가정을 하면은 어떤 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냐면은 1 더하기 h에 k는 커요. 1 더하기 크흐. 얘가 이제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걸 써야 되잖아. 그치? 도미노 효과 때문에 보고 싶은 걸 써볼게.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써볼게. 얘를 써보면은 1 더하기 h에 k 플러스 1 짠짠 1 아이고 싹 더하기 k 플러스 1 h 이렇게 될 거야. 맞죠?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요식과 요시로 넘어갈 때 우변을 우변으로 만들던가 좌변을 좌변으로 만들던가.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되고 싶으면은 양변에 h를 더하면 이러면 돼. 이해는 했지? 양변에 h를 더하면으로 가면은 우변은 같게 만들 거고 좌변을 처리하는 식이 될 거야. 만약에 근데 좌변을 좌변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하면으로 가면 돼. 지수법칙.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h를 더하면이 더 쉽게 다가오잖아. 근데 그때 우변 계산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 증명은 좌변을 좌변으로 만드는 걸 써. 알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무조건. 양변에 h를 더하던가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하던가 밖에 없어.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론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노란색의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지수 법칙 때문에 1 더하기 h, 1 더하기 h 똑같으니까 뭐라고 쓸 거야? 1 더하기 h에 k 플러스 1이라고 우선 좌변은 게임 끝났어. 똑같이 나왔어. 보고 싶다가 나왔다고. 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라고. 맞지? 그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1 더하기 kh 더하기 h 더하기 kh의 제곱이야. 방정식 같은 경우는 너가 저 행동을 잘 하면은 좌변과 우변이 정리가 되면서 딱 똑같은 상황이 나오거든. 근데 이 부등식이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요렇게 그지 같은 상황이 나와. 왜냐면은 이 우변이 얘는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1하고 3이랑 누가 커? 3이 크지? 3이랑 5랑 누가 커? 5가 크지? 그러면 1보다 5가 커. 이런 방법을 써. A랑 B랑 비교했는데 B가 커. B랑 C랑 비교했는데 C가 커. A보다 C가 커요. 이런 방법을 쓴다고. 얘가 나왔는데 갑자기 얘가 등장해. 구름이 없는 친구들은 증명에 갑자기 얘가 등장한 이유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지. 빼기
이렇게 해볼 거야. 갑자기 누가 등장한다고? 구름구름 오른쪽에 있는 얘가 여기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근데 살랑살랑해서 얘를 뺐다는 게 뭐야? 누가 큰지 시합해볼래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합을 해보면은 1 사라질 거고 KH 사라질 거고 흐흐 사라질 거야. 남는 게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KH 제곱이 되거든. 근데 K가 뭐야 했더니만 N은 K일 때라고 가정했으니까 K는 2 이상의 자연수야. H 제곱은 죽었다 깨나도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양수 곱했네. 양수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게 뭐야? 무조건 음수야 얘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음수거든. 따라서 얘가 음수였다는 건 앞덩어리에서 뒷덩어리 뺐으면 음수가 나왔대. 그럼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라 하면은 어허 아주 그지 같은 결론이구나. 뒤에 게 크구나 너가. 가 될 거야. 그지? 얘보다 얘가 작대. 말이 이상했나? 어쨌든 얘가 작아. 얘보다.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따라서 얘는 무조건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더하기 h에 k 플러스 1이 작아요. 누구보다. 커요. 이거인 걸 보인 거야.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임.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주어진 부등식은 참이다. 이렇게 끝이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n은 1일 때 대입해 볼게. 1을 대입해 보면은 좌변은 뭐라고 쓸 거야? 그냥 좌라고만 쓸게. 2의 2승이니까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을 해보잖아. 우변은 1 등 거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쓸 거니까 3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좌가 우보다 큰 거는 당연 끝, 게임 끝. 그치?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럽시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미 성립하는 식이야. 2에 k 플러스 1 짠짠 k에 k 플러스 1 짠 더하기는 성립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얘 무조건. 알았죠? 얘 무조건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지금 가정. 내가 보고 싶은 걸 쓸게. 보고 싶은 걸 써보면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써보면은 야 내가 보고 싶은 건 k 플러스 1을 대입한 얘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백날 말해봤자 안 쓰는 애들은 안 써. 그게 이게 너무 귀찮나 봐. 이거 쓰는 게. 이유는 나도 몰라. 안 써. 틀리려고 하나 보지.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위에 것과 아래 거를 비교하는 건데 아래 거는 원래는 없다고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는. 문제 풀이 증명에는 없다고.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면은 야 이게 이거 되고 싶어. 양변에 뭐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이런 행동이 증명이 항상 나와 있어. 양변에 뭐를 곱한다고? 2를 곱해. 그러면은 당근 이게 이거 될 거 아니야. 내용이라니까? 2를 곱해. 싹. 근데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2를 곱한다고 파란색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좌변은 끝났어. 지슈법칙 때문에 얘는 2가 나왔고 지금 얘는 성립하는 거야. 와 그렇네 좀. 이렇게 2k 제곱 플러스 2k 그리고 1인데 2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이 파란색 식은 사실 전개를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됐지?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줘. 되겠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잖아. 얘는 성립하는 식이거든. 얘도 성립하는 식이거든. 근데 파란색이 나온 건 아니야. 좌변은 똑같은데 전혀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지 같으니까 너에서 너를 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 뺀다. 누구? 흰색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에서 누굴 빼? 파란색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을 빼요. 이렇게
되겠지? 저 파란색이 갑자기 문제식에 등장한다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뭐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응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지? 나 틀린 거 같은데? 안 틀려서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계산실 잘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고, 음수면은 거짓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양수면 얘가 큰 거고 음수면 얘가 큰 거라고. 양수면 얘가 큰 거고 음수면 얘가 큰 건데 얘가 지금 K가 2 이상의 자연수일 거야. 얘는 1일 땐 끝났으니까 이제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K에다가 2를 넣어보잖아. 2를 넣어보면은 4에서 2를 빼고 이렇게 될 거고 양수야. K에다가 3을 넣어보잖아. 3을 넣으면 9 빼기 3에다가 빼기 1이니까 몇이야? 양수야. K에다가 4를 넣으면은 양수야. 다시 설명할게요. 1일 때는 여기서 끝났잖아. 근데 N은 K일 때라고 가정하는 순간 2보다 큰 쪽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2부터 한번 대입해 보니까 계속해서 규칙성이 양수가 나오는 거야. 얘는 죽었다 깨나도 뭐라고? 양수야. 대입해 보면 양수거든. 그래서 누가 크다라는 걸 알아? 흰색이 크다라는 걸 알아. 누가 크다? 흰색이 크다. 흰색이 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얘한테서 요렇게 얘가 작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큰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얻어내냐면은 2의 K 플러스 2승이 누구보다 크다? K제곱 플러스 3, K 플러스 3보다 크니까 어머나 파란색을 봤네. 그러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으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확인 이제. 가에 들어갈 식 이거야. K 플러스 1 가는 나에 들어갈 식 요거겠지? 그치? 이거 나에 들어갈 식 이게 나야. 적어줄게. 되겠죠? 다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래갖고 게임은 끝난 거고 이해는 되셨죠? 그런데 이제 스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나를 구할 때 갑자기 저 나 얘가 어떻게나 튀어나왔어라는 의문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등호 성립하는 식에서 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다 왼쪽으로 넘기면 나가 나와. 이양하면 나온다고. 스킬적인 측면으로는 이해는 하지? 뭐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알았지? 탐색의 극한이라는 단원이고 여러분은 알다시피 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야. 알다시피 y는 fx 얘를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거고 y는 fx라고 하잖아요. 해석을 해보면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y는 어떻게 돼요? 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왜냐면 x는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이라고 쓰면은 1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0도 있을 거고 여기에 2도 있을 텐데 1에 가까워지는 숫자는 요렇게 가까워지는 숫자도 있을 거고 요렇게 가까워지는 숫자도 있을 거지. 1.5, 1.000001, 1.00000001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걸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반대쪽 0.5, 0.99, 0.99999 이러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1보다 좀 작은 쪽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말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A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라는 말 안에는 1보다 조금 큰 데서 가까워지는 거 1보다 좀 가까워진 데서 작은 데서 가까워지는 두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이해하시죠? 따라서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1보다 아니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랑 우선 a보다 큰 데서 가까워지는 값이 같아야지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별이고 얘가 만약에 달이잖아?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는 했지? 존재는 하되 둘이 같아져야지 얘가 별로 존재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으면 함수값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하면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그래프를 그려 라고 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의 극한값을 찾는 걸 되게 잘 해야 돼. 내가 아무거나 그려볼게. 이렇게 쓰고 x는 여기로 5라고 써놨어. 이게 fx래. 그러면은 리미트 x가 5보다 우극한 얘랑 리미트 x가 5보다 좌극한 요 아이랑 얘를 구분할 줄 안다가 첫 번째 목표야. 어차피 이거 나와봤자 1, 2, 3, 4, 5번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틀리면 안 된다는 거고 연습을 해보면은 얘는 초딩도 아는 거야. 함수값이야. 찐 5에서의 값. 찐 5에서의 값이니까 여기 적어놓질 않았네. 7이라고 하고 10이라고 하고 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찐 5에서의 값이니까 몇이라고 써야 돼? 7이라고 하면 돼.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말을 하면 돼. 내가 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더니만 야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는 표시도 안 했을 텐데 만약에 그치?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 6이라고 말해야 돼. 알았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내 그림에선 얘는 7이 될 거야. 그 다음에 5에서의 좌극한이니까 5에다가 세로줄을 긋고 그래프의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싹 가까워지는 쪽을 말을 하면 돼. 몇이라고 말하면 돼? 10이라고 말을 하면 되지. 이게 좌극한 값 10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얘는 5에다가 세로줄을 긋고 5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가까워지세요.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6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죠. 얘는 6이라는 우극한 값을 갖습니다. 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볼 수가 없지. 수능 문제였다면. 왜? 얘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어볼 리도 없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돼. 이해는 했지? 우리는 이 별이라는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아서 존재한다면 별이라는 극한을 갖는다, 별에 수렴한다라고 말해. 알았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그래프에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잘 구분할 수 있는가 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이거든. 이 표현, 이게 양의 무한대, 무한대라는 기호야. 무한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 특정한 숫자라고 보지 마. 네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보던지 간에 그거보다 큰 수는 무조건 1만 더하면 나와. 그치?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 알았지? 양의 무한대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미친 듯이 작아져요 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 그래프로 얘기를 해보면은 x값이 계속해서 작아지면 그림도 어떻게 되겠어? y값이 저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얘는 한없이 작아져요 라고 말을 하면 돼. 근데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고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알았지? 됐죠? 응?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서 그랬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가 풀어. 10초 줄게요. 10초. 31쪽. 여러분, 그래서 그 1번 같은 문제는 실수로라도 틀리면 안 돼. 알았지? 몇몇이 실수했던 것 같은데 죽일 거야. 다음에 실수할 땐. 알았지? 어쨌든 그렇고,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시간 관계상 부정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엔 2번부터 시작할 거야. 알았지? 부정형에 대해서 배워볼게. 그 부정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극한값 계산이라는 건데,
매우 기본이 되는, 계산하는데 매우 기본이 되는 얘기거든. 시작을 해볼게. 안일부 정해질 정, 값이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갖고 요거 내가 꼴이라고 적는 거는 분모가 미친 듯이 커지고 있고 분자가 미친 듯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 알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디로 가까이 갈지 몰라. 근데 얘는 확실해. 야,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무한대 나오겠지. 미친 듯이 크겠지. 그래서 쟤는 물어보지도 않아. 알았지? 얘랑 그 다음에 음꼴 0으로 가까이 가는 것과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얘기야. 알았지? 근데 이거 애들이 잘못 풀면 뭐라고 쓸까? 삭삭 1, 삭삭 1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얘도 잘못 풀면 뭐라고 할까? 0이라고 답을 낸다고. 0이 아니야. 뭔지 모른다고.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 꼴. 얘도 잘못 푸는 친구들 뭐라고 낼 것 같아? 다 0 이런다고. 0. 야, 이거 진짜 0이라고 많이 해. 0이 아니야. 알았지? 0으로 가까이 가는 것과 미친 듯이 커지는 거 곱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얘네들의 4개의 답은 모르겠어요가 답이야. 무한대로 갈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지 몰라요가 답이라고. 이해했지? 근데 여기 안 나온, 예를 들면은 뭐 할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런 거 안 물어보지. 답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커요야. 그냥 커요. 이해하지? 뭐 또 뭐 있을까? 분모만 0으로 가는 거 존재하지 않아. 수학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잖아. 그치? 또 뭐 있어? 없어. 더 이상 뭐 없어. 3 곱하기 무한대꼴. 야, 이런 거 안 물어보지. 3 무한대라고 하겠니? 그냥 무한대야. 존재하지 않는다. 알았지? 그래서 내 사총사를 극한값을 알 수 없는 부정형이라고 하고, 제가 존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존재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교과서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소개해. 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냐면은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이기 때문에. 뭐라고? 무한대분의 숫자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데 숫자면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10억분의 1 다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렇게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려는 거야. 얘를 이용.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은 최고차 개수의 비로 풀어. 연습.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데 3x 플러스 1분의 7x 플러스 10억 이라고 써봤자 여러분들 눈에는 저거 다 보이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7이야. 다 알고 있잖아.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면 돼. 근데 교과서 어떻게 푼다고? 여기를 x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7이라고 써있고 x분의 10억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거야? 3이라고 써져 있고 x분의 1이라고 되겠지. 위아래를 다 x로 나눠 제낀 거야. 그치? 그랬는데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얘가 미친 듯이 커지는 것분의 10억이니까 어머나 0이다. 미친 듯이 커지는 것분의 1이니까 0이다. 뭐 100억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0.0000000000000 1이니까 0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답이 몇이 된다? 3분의 7이 된다가 교과서고 우리는 딱 보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1차 1차지. 차수가 동일할 땐 최고차 개수의 비가 답이야.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차수가 뭐 할 때라고? 같을 때야. 그 다음에 0분의 0꼴입니다. 얘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로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8이라고 할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대입부터 해보는 거야. 제발. 무조건 인수분해하고 유리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대입부터 해보는 거야. 뭐부터 해본다고? 대입을 해보면 뭐분의 뭐 꼴이야? 0분의 2 대입하면 뭐야? 0꼴이지. 음꼴이잖아. 그치?
그럼 뭐 0분의 0꼴 문제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라고 했잖아. 야, 얘를 유리화하면 그 친구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그래갖고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2의 위에 거 2의 세제곱으로 봐서 인수분해하면은 x-2라고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갖고 얘가 수학 약분돼서 2 대입하면 뭐야?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가지고 답은 몇이다? 12. 요따구로 풀면 돼. 혹시나 로피탈 정리라고 알고 쓰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쓰지 마. 머리가 돌이 되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정리는 매우 훌륭한 정리인데 너는 쓰지 마. 머리가 돌이 되니까. 이해는 했지? 모르면은 그걸로 그냥 다행인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수렴한다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얘는 그냥 유리화야. 예를 들어줄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뭐 요따구로 나와.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거든. x야 한없이 커져라 라고 하면은 미친듯이 커지는 거 제곱하고 4배하고 더 미친듯이 커지는데 1까지 더하고 루트 씌워봤자 초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걸 뺄 거래. 미친듯이 커지는 걸 뺄 거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무한대 빼기 무슨 꼴이라고 하는 거야?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 무슨 화라고? 유리화인데 이게 처음 배울 때 좀 어려운 유리화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모의 유리화만 배웠지. 근데 얘는 그냥 분자든 분모든 상관없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그쪽을 유리화하는 거야. 알았지? 야, 미안해. 야, 뭐야. 이렇게 써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는 쪽을 유리화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싹싹 해가지고 여기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더하기 x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더하기 x. 여러분 유리화는 할 줄 알잖아. 가운데 보를 바꿔서 하면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라고 쓸 거냐면 리밋도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는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할 거고 더하기 x가 될 거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은 x제곱 사라질 거고 남는 게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겨. 그러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던 식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 거야. 알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 거고 이거 어떻게 푼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던가 최고차 개수의 비야. 최고차 개수의 비 볼게. 자, 분자는 1차, 분모 1차야. 1차. 1차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자, 싹. 뭐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쓰고 되고 이거 몇이야? 개수. 4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답은 2 이렇게 될 거야. 혹시나 모르면은 지금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달려오시고 얘는 유리화 또는 통분이야.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나눠주는 프린트 극한값 구하기 계산을 열심히 해오면 돼. 기본이라서. 알았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진도 나가는데 매우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거고 3번 문제 풀 거야. 필기 잘 하시고. 부정형 사총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머릿속에 넣어놔. 알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 개수의 비 차수가 같을 때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 0분의 0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알았지? 0 곱하기 무한대 인수분해 또는 통분 3분. 잠깐만 볼게요. 3번 문제인데 이 문제 보면은 공부 잘 되어 있는 친구는 그냥 답이 2야. 근데 이제 개념을 익힌다는 유형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짜증나네 이런 생각 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저 마이너스 무한대를 처리하는 방법은 야 요거야. 이게 처음 배울 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내용이어야 돼.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 t인 거잖아.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 t인 거잖아. 그럼 마마 사라져서
t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무한대라고 쓸 수 있겠지. t가 점점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치환된 식을 써보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라고 쓸 거고 3t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6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은 걸 내가 암산한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문제를 바꾸었네. 그래서 얘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차수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답은 몇이라고 쓸 수 있다? 뭐야? 답을 바로 쓸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4번 투데이 마지막 문제. 별표 하나. 은근 이 문제 답을 못 푸는 애들 꽤 많아서 도와줄게. 그 4를 대입할 거야.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해보잖아. 4를 대입해보면은 어머 2 빼기 2니까 0이야. 그 다음에 4를 대입해볼 거야. 그러면 0분의 숫자잖아. 0분의 숫자는 미친듯이 커지거든. 왜냐면 생각을 해봐. 여기 1이라고 적어놓고 1이라고 적어. 1이라고 적어놓고 0.1이라고 적어. 1이라고 적어놓고 0.01이라고 적어. 1이라고 적고 0.001이라고 적어. 이게 뭐냐면 분모만 0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얘는 1이라고 할 거고 얘는 10분의 1분의 1이니까 10이라고 할 거고 얘는 100분의 1분의 1이니까 100이라고 할 거고 얘는 1000분의 1분의 1이니까 1000이라고 할 거잖아. 무슨 소리냐면은 분모만 0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친듯이 커진다고 얘는. 맞지? 야 1에서 미친듯이 커지는 걸 빨면은 미친듯이 커지겠지. 작아지던가. 무한대 꼴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뜬다고 내가 말했어 지금? 통분 또는 유리화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리밋도 x가 4로 가까이 갈 때 통분부터 이쁘게 해. 싹. 짠 이렇게 하고 x 빼기 4에서 1을 뺀 거니까 x 빼기 5라고 통분한 거야. 통분. 그리고 나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4분의 짠 이렇게 돼 있고 루트 x 마이너스 2 싹 x 마이너스 5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4를 대입해보니까 이제 0분의 0꼴로 바뀐 거야. 즉 통분 하나 했을 뿐인데 0분의 0꼴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니까 유리화하면 돼.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2를 위아래에 곱해. 이렇게 곱하면은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싹. 야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두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유리화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유리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짝짝꿍 맞춰서 뭐라고 쓸 거야? x 빼기 4라고 쓰라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싹 사라져.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4를 대입하면은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극한값 구하기 부정형 사총사인데 그게 오늘 준 프린트에 계산형 문제에 있으니까 열심히 계산하면은 되겠다. 기본기를 좀 키워서 왔으면 좋겠다 정도. 알았죠? 고생하셨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